경일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시작이었습니다. 윤동주에게는 상실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죠.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지마. 경일의 엄마 정미자 여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윤동주는 처음으로 진짜 KO패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동주는 책상에 걸터 앉은 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피멍도 갈라진 상처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정직 처분, 감봉,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무력한 수사팀, 그리고 경일의 죽음. 진짜 아무것도 못했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순간 책상 위로 툭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금메달. 전당포에서 다시 찾아온 그의 전성기를 증명하던 물건. 지안나였습니다. 너 아직 챔피언이야. KO 당한 적은 있어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동주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근데 왜 경일이를 못 지켰을까? 지안나는 망설이다 말합니다. 그 시계 말이야. 내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어. 15년 전에 죽은 아빠. 그 사람 유품에 경일이 유품과 똑같은 시계가 있었어. 동주는 말을 잃습니다. 시계, 경일, 이진수 교도관, 그리고 한나의 아버지까지. 그 시계가 한 남자의 취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의 수단이었다면? 지안나, 전당포 사장이 말했어. 그 시계 15년 전 밀수꾼 5달러 오봉찬이 풀었대. 근데 유통선은 몰라. 단 하나 확실한 건 그 시계 받은 놈들 다 죽었단 거야. 동주, 민주영이다. 지안나, 응. 그리고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동주는 벌떡 일어섭니다. 넌 경찰이야. 지켜야지. 지안나, 그러니까 나도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아버지 사건 다시 조사할 거야. 경일이처럼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야. 며칠 뒤 강력특별수사팀 사무실. 한때 떠났던 멤버들이 하나 둘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안나 복귀 완료. 신재홍 여전히 조용하지만 관찰 중. 그리고 김종현, 신입 경사 김종현입니다. 정식 배치 요청드립니다. 고만식 팀장, 네가 진짜 올 줄은 몰랐네. 종현, 이 팀 내부에 정보 새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놈이 민주영한테 붙은 뿌락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윤동주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조차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 심지어 고만식조차 말하죠. 동주야, 이번엔 진짜 조심해라. 경찰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조직이 너 쫓고 있을지도 몰라. 그 시각 민주영은 또 한 번 의심을 품습니다. 서류가 뜯겼다. 지안나가 뭔가 봤을 수도 있겠군. 그의 표정은 평온하지만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시계 하나로 세상을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믿음과 통제가 잘 조합되면 그게 곧 시스템이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화는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경일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계는 살인 계약서였습니다. 지안나는 표적이 되었고 윤동주는 다시 링 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진짜 목숨이 걸린 라운드입니다. 이 장면 진짜 심장 쫄깃하지 않나요? 다음 파트에서 윤동주는 민주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위장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진짜 뿌락지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죠.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다음 편도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민주영은 고요했다. 항상 그렇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도 증거를 조작할 때도 그는 평범한 7급 공무원의 얼굴로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폭풍 전야를 의미했다. 지안나 경장. 그 사람 아버지 사건에 접근 중입니다. 제거하는 게 맞겠죠. 민주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윤동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 떠오른 금메달. 경일의 유품에서 되찾아온 챔피언의 상징이자 경고의 신호탄. 한편 인성시 폐차장. 윤동주는 망가진 대포차 한 대를 유심히 살핀다. 바퀴 틀림각 3도. 도장 긁힌 위치 이건 경일이가 탄 차랑 완전 일치야. 종현이 뒤에서 말한다. 근데 이걸로는 영장 못 따. 범퍼에 혈흔도 없고 차적은 이미 위조됐어. 그래도 하나 있잖아. 시계. 그게 이 모든 걸 관통해. 동주는 곧바로 만식을 찾아간다. 도움이 필요해요. 공식 수사가 아니라 비공식 작전. 만식. 왜 복귀도 안 된 놈이 뭘 또 하려고? 동주. 이대로 기다리면 다음은 지안납니다. 잠시 침묵. 만식은 껌을 씹다가 서랍을 뒤져 위장용 경찰증을 꺼내준다. 네 이름은 오늘부터 윤상우야. 조용히 들어가. 내가 위에다 말은 못하니까 너 혼자 간 거다. 그날 밤 윤동주는 위장 신분으로 민주영이 관리하는 세관하역장에 잠입한다. 물류팀 아르바이트생 신분, 가짜 경력, 가짜 이력, 가짜 명찰.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짜다. 여기서 뭐라도 하나 잡아낸다. 경일이를 죽인 시스템 그 실체. 같은 시각 특수수사팀 회의실. 종현은 내부 전산망을 보며 중얼거린다. 지안나 신상정보 조회 2번. 그중 한 번은 우리 팀 내부다. 고만식. 뭐? 누가? 종현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리고 화면에 적힌 조회 시간. 오전
오전 2시 13분 그 시간에 출입한 사람 팀원 중 딱 한 명입니다. 다음날 지안나는 환경처를 찾아간다. 아버지 사건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찰은 긴 한숨을 내쉰다. 그건 내가 다쳐. 그쪽은 건들면 다 사라지는 쪽이야. 지안나 이미 많이 사라졌어요. 경일도 우리 아빠도 이젠 더 잃고 싶지 않아요. 윤동주는 하역장에서 기묘한 패턴을 발견한다. 항상 새벽 4시에만 들어오는 수산물 화물차, 그리고 곧바로 건너편 창고로 옮겨지는 빨간 박스들. 이건 수산물 아닌데 무기나 약이다. 확실해. 그는 손목 카메라를 꺼내 박스를 촬영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접근한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주영. 그는 웃으며 동주를 바라본다. 유난히 윤상우씨? 동주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친다. 예,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출고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민주영은 빙긋 웃는다. 우리 하역장은 사람 얼굴을 금방 기억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하네. 그 순간 동주의 무전기가 살짝 울린다. 민주영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들켰다. 윤동주의 위장 수사.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영은 이미 동주의 정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지안나는 점점 더 깊은 사건의 중심으로 빠져듭니다. 게다가 팀 내부의 뿌락지 정체는 단 한 걸음 앞. 이제 곧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드러납니다. 이 전개가 미쳤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방. 다음 파트 절정에서는 민주영의 덫에 걸려든 동주 그리고 내부 배신자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두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윤상우씨 출고 사인 말고 경찰 신분증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주영의 말에 하역장 공기가 얼어붙는다. 동주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간다. 하지만 꺼낸 것은 출고 사인지였다. 여기 있습니다. 사인 받으셔야죠. 민주영은 가짜 이름이 적힌 용지를 보며 말한다. 혹시 다른 데서 일하시다 오셨나요? 우리 쪽은 신입 채용을 하지 않아서요. 동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받아친다. 오늘 아침에 인력사무소 통해서 왔는데요. 여기 담당이 최 과장 맞죠? 최 과장은 출장 중입니다.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다. 한쪽은 잡았다고 확신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은 아니야를 되뇌인다. 민주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우리 창고 쪽에서 시계 하나 잃어버렸다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 순간 동주의 동공이 흔들린다. 시계. 그 단어 하나에 경일이의 유품, 지안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겹쳐진다. 못 봤습니다. 있으면 잃어버리기 전에 말했겠죠. 민주영은 뒤돌아서며 속삭인다. 잃어버리면 다 죽어요. 한편 지안나는 전당포 김금남을 찾아간다. 혹시 이 시계 기억나세요? 김금남은 시계를 유심히 본다. 이거 15년 전 오봉찬이 처음 들여온 거야. 당시 밀수 들어온 시계 신계 받은 놈들 다 정치계, 세관, 검찰, 경찰 줄줄이야. 지안나. 그럼 이 시계를 가진 사람은 딱 하나야. 민주영. 그 새끼가 중심이었어. 지안나는 곧장 자료를 챙겨 나서고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는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 바로 특수수사팀 내부의 뿌락지. 그는 전화기를 꺼내 짧게 말한다. 지안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상황실. 김종현은 내부 접속 기록을 추적하다. 의심스러운 IP 하나를 발견한다. 이게 뭐지? 우리 팀 계정인데 외부망에서 접속 기록이 있어. 그 순간 종현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뭐예요? 경사님? 종현은 급히 화면을 닫는다. 그냥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분명한 의심. 배신자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밤이 깊어지고 동주는 하역장을 빠져나와 만식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거기서 시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영은 확신했어요. 제가 경찰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뒤쫓고 있다는 것. 만식은 묵묵히 듣다가 말없이 담배를 문다. 이번 건 위에서 끊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물었으니 끝까지 가자. 다음날 지안나는 경찰청 기록보관소에서 15년 전 자료를 찾는다. 그곳엔 아버지 지호철의 수사일지 일부가 남아있었다. 금시계 보관 중. 믿을 수 없는 내부자. 그 단어가 지안나의 뇌리를 강타한다. 믿을 수 없는 내부자. 그리고 그 시각 민주영의 지시로 지안나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 한나가 동주에게 전화한다. 혹시 경일이 죽기 전 교도관이 누군지 알아봐줄 수 있어? 동주. 왜? 지안나. 그 사람 민주영한테 시계 받은 사람일 수 있어. 아버지 건도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동주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알겠어. 너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지금 누가 널 보고 있어. 윤동주의 위장 수사는 간신히 들키지 않았지만 민주영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다. 지안나는 자신의 아버지 사건과 이경일 금시계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김종현은 드디어 배신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안나의 뒤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이 흐름 숨도 못 쉬겠죠? 절정의 전개가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마지막 결말 파트에서 터지는 반전과 역습 함께 달려보시죠. 구독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새벽 지안나는 외출 전 한동안 망설인다. 한나야 오늘은 가지마. 동주의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나 대신 죽었어. 이제 나라도 움직여야지. 지안나가 향한 곳은 바로 민주영의 개인 창고가 있는 부두. 그곳엔 그녀가 찾고 있던 지호철 수사기록 원본이 있었다. 아빠 결국 다 알고 있었구나.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식의 유통경로 인성항 관세청 내부 불법 자금 세탁 라인 관여자 코드명 D-MY 신뢰도 높은 내부 인물. 그 순간 지안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온다. 위치 추적 중지됨 기기 연결 끊김. 같은 시각 경찰청에서 이 신호를 지켜보던 김종현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한나가 사라졌어. 장면 전환. 윤동주는 만식과 통화 중이다. 민주영이 한나를 노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경찰 내 협조를 요청해야. 안 돼. 만식은 단호히 말한다. 경찰 내부에 뭔가 있어. 이미 내 보고서도 누락됐고 종현이가 추적 중인 IP도 경찰청 내부야. 그때 김종현이 끼어든다. 위치 좌표 복구됐어요. 한나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 폐양곡 창고입니다. 거기 10년 전 인성시 밀수 루트 중 하나였어. 만식이 씁쓸히 말한다. 동주는 말없이 권투붕대를 감는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된다. 폐창고 안. 지안나는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린다. 어쩌다 이 지경이야. 그녀 앞에는 민주영, 유감이야. 당신 아버지는 너무 정직했거든. 그 피가 당신한테도 흐른다는 게 문제야. 지안나, 내가 죽어도 다 밝혀질 거야. 민주영은 웃는다. 아니, 넌 사라질 뿐이고 이건 그냥 자살로 기록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 쿵. 철문이 발로 차이며 열리고 그 안에 들어서는 사람.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윤동주다. 민주영은 당황하지 않는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혼자 온다. 혼자 아니야. 그 순간 천장에서 조명이 꺼지며 건물 위에서 김종현이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 내가 말했지. 펜싱은 위에서 찌르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시작된 혼전소. 동주는 민주영의 부하들과 맞붙고 김종현은 지안나의 밧줄을 푼다. 하지만 민주영은 이미 도주로로 향하고 있다. 종현아, 한나 부탁해. 동주는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민주영을 추격한다. 지하 배수로 숨이 차오르는 터널. 민주영은 뛰며 말한다. 넌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민주영이 멈춰선다. 하늘은 못 속이겠지? 그 말에 윤동주가 주먹을 든다. 그리고 주먹이 꽂히는 순간 민주영은 귓속말을 남긴다. 넌 지금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경찰차가 도착하고 민주영은 포박된 채 체포된다. 하지만 그 표정엔 미소가 서려있다. 며칠 뒤 지안나는 지호철 사건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한다. 김종현은 내부 뿌락지 정체를 찾기 위해 비밀리에 추적을 이어가고 동주는 훈련장을 찾아 다시 샌드백을 치기 시작한다. 그날 밤 누군가가 인성지검 검사실에 들어온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형, 이제 숨길 수 없어. 김석현, 종현의 형이자 인성지검 검사. 그는 배신자와 연결된 열쇠일지도 모른다. 이경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민주영은 마침내 체포되었지만 그는 진짜 배신자를 암시하며 미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관세청을 잇는 연결고리는 점점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석현. 그는 형일 뿐일까? 아니면 가장 위험한 진실의 문지기일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굿보이 오와 내피셜.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꼭 알림 받아두세요.